지금 이 문제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대로 그대로 작성을 하셨으면, 자, 특히 어느 부분을 말하냐 하면, 여기, 자, 키, 센티미터, 몸무게, 뭐, 킬로그램, 달리기의 초, 이 글자까지 다 쓰셨으면,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네, 문자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위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문자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62cm 그러면 쟤는 숫자지만, 그렇지만 내가 직접 쓰기를 164cm까지 쓰시면 쟤는 그냥 문자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뒤에 있는 단위를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쵸? 제가 보시면 여기에 제가 클릭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164cm라고 보여요. 그런데 자, 얘는 여기 위에 보시면 그냥 164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에 있는 몸무게도 보이기는 51kg라고 보이지만 그냥 쓰여 있는 건 51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도 마찬가지. 네? 50kg 나오는데. 지금 제 거 보시면 돼요. 제 거. 예, 지금 당연히 다 나와요. 왜냐면 다 쓰셨으니까. 예, 제 거는 지금 160초라고 써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냥 160 이렇게 써 있어요. 단위는 뒤에 자동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하신 거 다 빼주세요. 이 단위. 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 빼셔야지. 다 수정하셔야 돼요. 예, 더블 클릭해서 164쪽까지 다 빼야 되는. 아니, 숫자는 놔두시고 뒤에 있는 문자를 다 빼셔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빼냐면. 자, 볼게요. 제가 이쪽에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이쪽에다 할게요. 지금 하신 거대로 자, 한다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 그럼 뒤에 커서가 들어가죠. 예,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고 엔터. 그렇게? 아, 네. 네. 일일이 하나씩. 네, 다 빼셔야 돼요. 일단 빼주시고. 자, 다 빼시면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단위 다 빼셨으니까 그 다음 거 볼게요. 맨 위에 거부터. 여기 문제 1번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목 A12부터 H12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놓고 글자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꿔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한 줄, 이 내용이 있는 끝까지 맞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까지 블록으로 지정하셔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요. 위에 홈 메뉴 안에 홈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은 홈 메뉴 눌러주시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여기에요. 눌러주시고 그럼 가운데로 가고요. 글자 크기 몇이었을까요? 자, 20으로 자, 글자 크기 20 그리고 엔터 쳐주셔야 글자 크기가 적용이 돼요. 자, 하셨죠? 그 다음에 성별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고 그 8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이르면 남자, 이면 여자라고 찍는 거를 했어요. 이퀄 하시고 자, 함수는 만약에예요. if 함수. 네. 만약에 함수 나왔으니까 괄호 열려야 되고요. 조건을 써야 되니까요. if 함수가 열리면 제일 처음에 쓰는 것이 조건인데 그 조건은 자, 이 학번의 네 번째 있는 글자가 3과 같으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학번 중에 네 번째 있는 글자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mid 함수인 거죠. 자, mid 괄호 열고 얘가 그죠? 학번 전체 학번 중에서 콤마 네 번째 있는 거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번째 거 한 글자를 뜻하는 거죠. 예. 미드 A15 그러니까 학번 첫 번째 사람의 학번. 예. 예,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괄호가 열려요. 예, 미드 그리고 A15를 찍으시고
네 번째 콤마 한 개. 괄호 닫으시고. 이것이 무엇과 같으면 이게 3과 같으면이에요. 2, 3도 마찬가지죠. 2, 3도 숫자 처리 3이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자,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이 3과 3과 같으면 무엇이다? 예, 그러면 여자 아니면 남자 괄호 닫으시고 이렇게 이름 뭐예요? 네 번째 읽는 거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번째 한 글자인 거죠. 학번, 전체 학번 중에서. 학번이 지금 5자리잖아요. 학번이 5자리죠. 1, 0, 4, 3, 5. 5자리예요. 그 5자리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것 중에 한 글자. 그러니까 네 번째 글자 하나를 말하는 거죠. 네, 다 쓰셨어요? 아니, 이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하시면 사실은 굳이 안 보고 해도 돼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어디에 콤마가 있고 어디가 따옴표가 있고 괄호가 있는지 그냥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저도 못 외우죠. 이게 의미가 파악이 돼야 그래야 예,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언제쯤 파악을 하게 될까? 이걸 언제쯤 파악을 할까? 지금 이거만 듣는 것도 지금 막 펄펄거리고 이게 네. 이 파악이 다 일이 의미하는 거야. 지금 학번이 지금 5자리잖아요. 저 5자리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 있는 글자가 네 번째 있는 글자가라고 물어보면 그냥 엑셀에서 네 번째 있는 글자가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를 몰라요. 네 번째 있는 글자부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있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2라고 써 있다면 네 번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5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한 글자만 따지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치면 여자가 나왔죠. 나머지는 끌어내리면 되죠. 네, 그러면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쭉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순위 볼게요. 자, 순위도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무작정. 자, 여기에 무작정 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순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500m 달리기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표시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순위가 무슨 차순이었을까요? 내림차순이었어요. 내림차순이란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 근데 오늘은 자,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러면 낮은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이렇게 속도 같은 걸 할 때 누가 더 빨리 달리나는 그쵸? 더 일찍 자, 시간이 더 짧은 사람이 1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구할 때는 순위의 맨 끝에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을 쓰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 순위에 클릭하시고 500m 달리기 요 시간 500m를 얼마만큼에 달렸는지 요 시간 가지고 따져서 하는 거니까 자, 계산해야 되니까 equal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자, 랭크 함수예요. 제가 대문자로 바꾸고 할게요. 자, 랭크 함수 괄호 열시고 함수를 쓰면 무조건 괄호가 열려야 돼요. 맨 앞에 각자 본인의 시간 콤마 그 다음에 전체 범위 전체 달린 사람 전체 범위 자, 내림차순 하면 여기까지가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콤마 1 오름차순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 1 붙여주시고 닫으셔야 돼요. 왜 1을 쓸까요? 오름차순인데 왜 하필이면 1을 쓸까요?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쓰면 돼서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쓰면 되는 거예요. 1 아닌 2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이제 네. 왜
네. 하고 엔터 치면 이 사람은 9등. 만약에 이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어찌 될까요? 끌어내려 볼게요. 자, 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순위 구했던 것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등이 보면 87초짜리도 1등, 139초짜리도 1등인 거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자, 순위라고 하는 거는, 자, 순위를 구할 때는 모든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 모든 사람, 이 전부 다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사람 거 구할 때도 범위는 이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 거 구할 때도 범위는 얘여야 되고요. 범위는 계속 똑같아요. 왜냐면 그 전체 중에서 이 사람이 몇 등,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엑셀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씩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죠. 이 범위가. 그래서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순위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범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범위에 블럭을 지정하시고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 했었죠? 절대값으로 바꾸는 것은 뭐였다? 네, 키보드에 있는 F4키. 자, 눌러주시면 돼요. 블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F4. 그러면 각각의 주소 앞에 달러 $F 달러 15 그리고 달러 $F 달러 23이라고 각각 붙어요. 달러 표시가. 한 번 더 할게요. 블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범위에 F15부터 F23 그 자리에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F4키를 눌러주셔야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한번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9등이고 다시 한번 끌어내려줘야 되죠. 자, 끌어내리시면 다 9등이야? 잠깐만요. 아, 여기 왜 들어갔을까? 여기까지 블록이 됐었네? 아, 여기가 빼졌어야 되는데. 그죠? 본인 거는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다시 내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87초가 1등이고, 96초가 2등이고. 이렇게 구해지죠. 자, 비만도 클릭하시고, 자, 비만도의 조건은 여기 있어요. 자, 이만큼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시는 건데, 자, 조건이 몸무게가 키 마이너스 100을 한 거에 0.9를 곱한 값이 몸무게가 그거보다 클 경우, 그러면 과체중 아니면 양호인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보면 일단 클 경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과, 자, 크다. 그리고 뭐뭐 이상이다 라는 말은 달라요. 큰 거는 예를 들어서 100 이상 그러면 100부터잖아요. 그런데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와 이상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식으로 쓸 때, 지금 여기다 한번 잠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이 5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쓰려면 100 이렇게, 좀 크게, 100은 50보다 크다예요. 이 말이 100은 50보다 크다. 자, 만약에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뭐 거짓이지만 잘못 썼어요. 이 말이 뭐라고 읽을까요? 하는 게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다.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네. 저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100이 50보다 크다. 어디가? 50이 100보다 어디가? 쟤는 지금 50이 크다인데? 그러니까 네. 50이 100보다 크다. 50이 100보다 크다. 라는 말이에요. 네. 거짓이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 말은? 이 말은 뭘까요? 50은 100보다 작다. 50은 100보다 작다? 100은 50보다 크다. 100은 50보다 크다? 작다. 네. 쟤는 50은 100보다 작다라고 읽어야 돼요. 50은 100보다 아니고 다시 100은 50보다 크다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참이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마찬가지인데 X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려서 반드시 얘는 무조건 크다로 읽는 거예요. 얘는 큰 거야. 얘는 무조건 작은 거야. 그 결과가 거짓이든 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작다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100 그리고 50이 있다 한들 얘는 100은 50보다 작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작다. 그 다음에 같다 표시는 50은 100보다 작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하고 50이 이렇게 있다면 100은 50보다 작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쟤는 무조건 작다 크기인 거예요. 쟤는 무조건 작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다 작다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상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 우리 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수학기호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었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 100 이렇게 하고 이코를 옆에다 해요. 옆에다 하시고 50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100은 5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된다는 뜻이죠. 50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같지 않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했던 거. 여기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서 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다, 작다를 두 개를 같이 나란히 쓰시면 얘는 같지 않다의 뜻이 돼요. 같지 않다를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의 부등호의 의미를 아셨으면 그럼 이제 비만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if 몸무게가 그랬으니까 일단 몸무게를 무조건 클릭해야 되죠. 이렇게 몸무게가 이것이 뭐뭐 한 거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크다니까 이거죠. 크기는 크되 그 다음에 이걸 쓰셔야 되죠. 자, 키는 어디 있나? 여기 키 마이너스 나머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 이거보다 몸무게가 더 크면이에요. 그렇죠? 예, 크게 좀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해드릴게요. 크면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과체중. 틀리게 쓴 것 같은데? 과제중이라고 썼네요. 자, 과체중 따옴표 닫고 콤마 아니면 양호 그리고 괄호 닫고 우리가 이 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볼게요. 이게 색깔마다 다 달라요. 얘는 25 여기에 파란색 25 여기에 빨간색 괄호가 여기부터 여기 일단 열렸어요. 무슨 색깔로? 까만 색깔로. 그 다음에 또 열렸어요. 빨간 색깔로. 닫혔어요. 빨간 색깔. 또 닫히면 까만 색깔이죠. 그래서 괄호가 열리는 순서대로 안쪽부터 닫혀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색깔이 같아요. 지금은 딱 두 개밖에 없지만 괄호가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엑셀로 무엇인가 많이 하다 보면 괄호가 수도 없이 열리고 그 나중에 이게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닫힌 건지 되게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짝이 한 짝인 거죠. 이렇게 하고 다 하셨으면 엔터 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로 어떻게 좀
풀어줘야지. 네, 자, 보시면 25는 몸무게예요. 그 해당하는 사람의 몸무게가 키에서 100을 빼고 거기에 0.9를 곱한 거보다 몸무게가 크면이죠. 맞나요? 몸무게가 크면 과체중, 아니면 양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끌어내리시면 그럼 다 네, 과체중과 양호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남학생 중에서 최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대 몸무게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이 뒤에 나와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지금은 이런 거죠. 전체 남학생 중에서, 이 전체 중에서 남자만 골라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더 뒤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전체 남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것쯤은 하셔야 엑셀 했다라고 하죠. 거기까지 해야 엑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볼게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머지 5번 문제 남학생 중에 최대 몸무게를 구하는데 이제 함수는 dmax다예요. max라고 하는 함수 dmax를 하시려면 그냥 max. 자, max를 먼저 아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자, max는 맥시멈의 max예요. 그러니까 최대 큰 거죠. 그 다음에 min이 있어요. 미니멈의 min이에요. 그러면 글자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자, max는 가장 큰 거. 자, min은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하는 방법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max를 구하는, max, 최대값을 구해라. 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신다면, 자, max, 그리고 몸무게죠? 이거죠. 이게 범위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가 몇?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90kg가 제일 많이 나간다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0kg가 제일 많이 나간다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이 전체 중에서. 자, 함수는 dmax죠. 자, 남자 중에 최대 몸무게. 자, dmax. 맨 앞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같아요. 전체 범위, 콤마, 해당하는, 고르고자 하는 거에 해당 열 레이블, 몸무게를 찾는 거잖아요. 몸무게. 해당 열의 레이블을 찍는 거예요. 몸무게 중에서예요. 콤마,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는 밑에 있죠. 성별이 남자인 것. 이렇게. dmax 가로 열고 전체 범위요? 예, 전체 범위, 콤마, 해당 열 레이블, 콤마, 조건의 범위. 그리고 바로 닫고. 제가 하고 좀 이따 크게 보여드릴게요. 하면 90이다. 뭐 당연히 아까 전체 중에서 90 나왔었는데, 네, 9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A14부터 A23.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자료에 맨 밑에 결과 라인 빼고 전부 다죠. 자료. 네. 24서 몸무게 글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몸무게예요. 그래서 몸무게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해당 열의 레이블을 찍는 거예요. 한글 표시하는 거라고 그래? 해당 찾고자 하는 자료의 레이블. 우리가 몸무게를 찾는 거니까.
예, 몸무게라고 하는 레이블을 찾는 거죠. 그리고 조건의 범위.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성별, 순위, 비만도, 그리고 남학생 중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게를 구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